자, 이제 이번 시간의 가장 핵심 주제는 이거예요.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 요거는 동그라미 2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2, 3년에 한 번쯤은 나옵니다. 요거. 자, 먼저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뭐 무지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요 6개만 알아두십시오. 이게 뭐냐면 양자의 공통점. 유사점이죠, 공통점. 근데 공통점을 정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그림을 그리면 되죠. 봐봐요. 이게 행정이고 이게 경영입니다. 자, 봐봐요. 이제 저하고 약속인데 여러분 이 머릿속에 제 머릿속에 뭐가 있죠? 골이 있죠, 골. 그렇지 않아? 뭐라고? 뇌수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렇죠. 잘 모르겠고 보세요. 행정이든 경영이든 머리 꼭대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골이 있어요. 그 골이 아니라 이 골. 이게 뭐예요? 목표. 항상. 아까 제가 행정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의 행복.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뭐가 있다? 수단이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틀이 골민스예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목표를 정한 다음에 가장 최적 수단을 찾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합리성이라고 그래요. 합리성. 사이먼이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목표를 정한 다음에 목표 달성에 가장 최적 수단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봐. 합격이란 목표를 정하셨잖아. 그리고 여기 지금 왔잖아요. 와가지고 여러 수단을 찾는 거야. 뭐 독학을 해도 되고 실강을 들어도 되고 인강을 들어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최적 수단을 찾으면 그게 뭐예요? 합리성이 강화된 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합리성이라고 그래. 이러한 목표 수단 간의 관계를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경영은 여기도 목표가 있죠. 아까 얘기했죠. 목표가 같아요, 달라요? 행정과 경영이.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죠. 행정의 목표는 공익이에요, 공익. 자, 더 쉽게 얘기하면 행정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해요. Public Administration. 자,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고 수단은 뭐냐? Administration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Administration은 다른 말로 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매니지먼트. 공익을 관리하는 거야, 관리하는 거. 자, 경영은 목표가 뭐예요?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 사익을 똑같죠? 뭐 하는 거예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결국 매니지먼트 하는 거죠. 보세요. 자, 그러면 쉽죠? 목표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주체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주체도. 행정은 공무원, 정부. 경영은 민간이죠, 기업. 목적 다르죠? 행정은 공익, 국민의 공공복리, 경영은 사익. 자, 근데 같은 게 있어요. 보세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같잖아요. 보세요. 같잖아요, 수단. 뭐로 같아요? 매니지먼트 하는 거. 관리하는 거 똑같죠? 여기도 똑같지, 민스. 자, 요거 6개. 첫 번째, 목표는 다르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뭐 관리하는 거. 행정은 공익을 관리하는 거고 경영은 뭘 관리해요? 사익을 관리하는 거죠.
같죠? 자, 두 번째. 이러한 아까 배웠죠? 수직적인 계층제 조직을 뭐라고 한다? 뷰로크라시라고 그래. 관료제. 이 관료제라는 거는 1901년에 막스 베버가 수직적 계층제적인 조직을 관료제라고 명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료제의 특징을 정리하거든요. 이런 조직이 관료제야. 왜? 수직적인 계층제. 보세요. 여기 행정이라면 장관이 있죠. 그럼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이게 관료제야. 차관이 있고요. 그 밑에 실장, 국장, 과장, 팀장 있고 팀원. 여러분들이 막 들어가면 팀원이죠. 뭐 문화관광팀 하면 문화관광 팀원. 6급 이하가 보통 팀원이니까 국가직에서는. 5급이 팀장이고. 자, 보세요. 경영에도 보세요. 여기 사장님 계시면 밑에 이사님 계시고 차장님, 부장님, 과장님, 대리, 주임까지 쫙 수직적 계층제가 관료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료제라는 걸 의미하는 거는 수직적인 계층적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수직적 계층제가 뭐로 바뀐다? 특히 1960년대 이후 탄력적인 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행정학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바뀌어요. 경영에서 수평적 조직, 플랫한 조직으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원래 경영에서 처음으로 팀제 같은 게 플랫한 조직이야. 팀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 팀이나 태스크 포스 팀을 사용하고 있죠. 이러한 팀제를 행정에 그대로 도입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행정도 최근에 여러분들 이렇게 팀제로 바뀌었죠. 플랫한. 가장 최근에 구성된 팀이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 포스 팀. 코로나 바이러스 TF. 19 TF. 이 태스크 포스가 어떤 의미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면 자기 원래 조직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TF는 임시적 성격을 갖고 있거든. 영구적이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 조직으로 돌아가는 건데 언제 해결될까? 1년 내에 되겠어요? 올해 안에 될까? 됐으면 좋겠어. 제발. 제발 이거 벗고 싶어. 그죠? 강의가 안 돼 정말로. 이게 마이크 대기도 그렇고 지금 제 요 안에 엄청나게 말은 못하지만 축축한 거 아시죠?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이 앞에. 에어컨을 막 틀고 하는데도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도 지금 얼마나 답답해. 코로나에 빨리 물러가라. 제발. 그쵸? 그날이 빨리 오기 바랍니다. 이렇게 태스크포스 같은 게 뭐냐면 탈관료제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제나 탈관료제 조직이나 같은 유사점이라는 거 아시겠죠? 세 번째 봐봐요. 매니지먼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이 있죠. 아까 관리하기 위한 기술.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거든요. TQM. 2020년 국가직 구급 문제였어요. 다음 중 TQM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쵸? 이 퀄리티를 누가 결정하느냐? 고객이 정해요. 고객이. 이게 원래 경영적인 관리 기법이에요. 근데 이 관리 기법을 행정에 그대로 도입했죠. 행정의 고객은 누구예요? 국민이죠. 국민. 행정의 고객은 국민입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을 고객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퍼블릭 서비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퍼블릭 서비스맨. 여기 서비스 한다는 게 또 공통점이야. 보세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행정은 뭐에 대한? 국민에 대한 봉사. 경영은 누구에 대한 봉사? 고객에 대한 봉사. 소비자에 대한 봉사. 이건 공통점이죠.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관리 기법이나 기술을 그대로 도입하고 있다는 거하고. 자, 네 번째 아까 얘기했죠.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인데 어떤 의사결정이다? 합리적이다. 자, 보세요. 아까 합리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표와 수단 간의 관계라고 그랬죠. 행정이 추구하는 목표가 뭐예요? 국민의 행복.
그러면 정책이란 건 뭐예요? 국민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 수단을 찾는 게 합리적 행위라는 거죠. 합리적 의사결정이고, 자, 정부의 의사결정이 정책 결정이거든. 그럼 과연 이제 정부의 정책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부동산 규제 정책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오히려 규제의 역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이나 경영이나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 수단을 찾는 의사결정 과정이고, 경영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 수단을 찾는 거야. 예를 들어 지금 현대차 그룹의 정 회장님이 최근에 뭐 했어요? 누구 만났죠?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 3사 만났잖아요. 모르세요, 여러분? 경영인데, 상식인데. LG와 SDI,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사장님을 다 만났잖아. 왜? 앞으로 현대차가 전기차로 가야 되거든요. 그건 뭐예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야. 미래지향적인. 그래야만 이윤을 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봐봐요. 행정이나 경영이나 모두 뭐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자, 네 번째. 행정이나 경영이나 혼자예요? 여러분, 공무원이 현재 우리나라 몇만 명이야? 박근혜 정부 말기에 99만 7천 명이었어요. 문재인 정부 출마하자마자, 그럼 2017년에 제가 지금까지 처음이었어요. 봄에도 뽑고 가을에도 뽑았어. 2017년이 2번 뽑아서 국가직 시험을 2번 봤어요. 거의 최초로. 뭔지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 출범 축하 시험. 그거 뭐야? 별성시야? 뭐야 이거? 그죠? 2번 봤단 말이야. 4월 달에 한번 보고 10월 달에 보고. 지방직도 2번 봤어. 지방직도. 6월 달에 보고 12월 달에 보고. 저만 힘들었죠. 1년 내내. 그죠? 원래 국가직 시험 끝나면 이제 쉬는 기간이야, 지금이 사실은. 원래는 여러분들 5월 달 끝나고 지금 쉴 때인데 7월 달에 시험 봐갖고 지금 개강도 늦어진 거야, 어떻게 보면. 저번 주에 시험 봤는데 그 전에 개강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개강을 일주 늦춘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전주에 개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걸 아까 신축성이나 탄력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자, 이러한 협동행위인데 정부는 공무원 100만 명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협동행위고, 삼성 예를 들면 삼성 임직원이 제가 알기로 한 30만 돼요. 전체 다. 삼성그룹에. 그러면 그 30만이 삼성의 이윤을 위해서 열심히 협동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거죠. 아까 협동적 행위 말씀드렸죠? 광해행정에서. 이렇게 6가지가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6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차이점으로 봐도 돼요. 보세요.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인데 봅시다. 이거 어떻게 정리하냐면 일단 이 2개를 묶으세요. 이 2개가 가장 중요해요. 능률성하고 경쟁성.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다르죠. 주체와 목적은. 요 3, 4, 5, 6, 7을 묶어서, 왜 3, 4, 5, 6, 7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오거든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보세요. 3, 4, 5, 6, 7은 얘는 행정이 경영보다 더 강해요. 뭐요? 정치적이고, 아까 정치행정 이론론 또 권력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행정은 뭘 갖고 있어요? 공권력을 갖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세금 납세를 거부하면 빨간 딱지 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집행해가지고 세금 납세에 대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행정 서비스는 독점적이죠. 생각해 볼까요? 행정부가 대표적인 서비스가 외교, 국방, 치안 서비스예요. 그럼 외교 서비스 누가 해요? 누가 하긴 누가 합니까? 외교부 공무원이 하죠. 그 이외에 하는 분 있어? 없죠. 이렇게 하나의 조직이나 기업이 하는 걸 독점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행정 서비스는 독점성이 매우 강하죠. 근데 기업은 어때요? 독점이 아니라 경쟁이 강하죠. 보세요. 경쟁. 여기 이제 내일 배우는 하나의 중요한 논점이 있어요. 보세요. 행정은 경쟁력이 약해요. 당연하죠. 독점인데. 행정 서비스를 외교, 아니 국방 서비스 어디서 해요? 국방부에서 하지. 국방부에서 딴 데 하는 데 있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부재하죠. 경쟁력이 부재하다는 건 결국 열심히 일합니까? 안 합니까?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유인이 없잖아. 그래서 열심히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걸 뭐라고 그래? 이걸 학문적으로 X비율성이라고 그래요. 정부 실패의 X비율성. 이게 중요한 용어거든요. 시험에도 잘 나오는 X비율성. X인이피션시. 내일 배워, 내일. 정부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보세요. X비율성. 경쟁의 부재 때문에 나타나는 의욕 저하 현상. 열심히 일하고자 않죠. 특히 X비율성은 공공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요. 근데 방대한 사조직, 대규모 조직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X비율성 아시겠죠? 기억하시고. 자, 법적 규제, 행정이 훨씬 강하죠. 특히 경영은 법적 규제를 아까 풀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은 경쟁을 완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은 규제를 강하게 하죠. 정부 규제. 자, 마지막 행정, 즉 공무원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서비스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평등한 서비스예요. 그렇지만 경영은 평등하지 않고 불평등하죠. 고객이 왕이죠, 경영은. 고객한테만 서비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5가지 정치적, 정치성, 권력성, 독점성, 법적 규제, 평등성은 행정이 경영보다도 강해요. 근데 이 2개 있죠. 8번 능률성과 경쟁성은 오히려 이 2개를 잘 알아두세요. 경영이 뭐보다? 행정보다 더 강하다.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 그래서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하고 공통점을 살펴봤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아까 38페이지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풀어보라고 그랬는데 풀어보면은 뭐 10초라도 끊기니까 제가 일부러 PPT를 띄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풀어보자고요. 자,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014년도 경찰 간부 후보 시험입니다. 거기 행정학이 들어가 있어요. 자, 1번. 행정은 정치적 성격을 갖죠. 맞죠? 아까 정치성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경영은 정치적 성격을 가지면 안 되죠. 경영이 정치와 유착되면 그거 뭐야? 큰일이죠. 정경유착. 우리나라 뭐 6, 70년대 정경유착의 고리 때문에 지금의 기업들이 성장한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부정부패의 온상이었죠. 그렇지 않아요? 자, 2번 잘 보세요. 경영은 시장 실패 가능성 등의 이유로 엄격한 법적 규제? 아까 경영이 법적 규제가 강했어요? 아니죠. 규제를 풀어서 시장의 자율성을 회복해야죠. 이런 논리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엄격한 법적 규제를 갖는 거는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이지. 이게 바뀐 거야, 살짝. 지문에서. 그래서 정확히 바꾸면 경영은 시장의 자율성을 위해서 법적 규제가 자유로운 반면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강하다라고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이에요, 2번. 자, 3번.
행정과 경영은 모두 관료제 성격이라고 그랬죠. 관료제라는 건 어떤 의미야? 수직적인 계층제 성격. 이건 전통적 행정이에요. 그러다가 현대 행정은 어떻게 바뀌어요? 환경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려면 이렇게 수직적인 게 가능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바뀝니까? 수평적인 플랫한 조직으로 바뀌죠. 원래는 경영에서 처음 팀제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행정이나 경영이나 모두 관료제뿐만 아니라 탈관료제도 공통점이야. 경영이 먼저 탈관료제를 시작했고 그걸 행정에 도입했다고 볼 수 있어요. 탈관료제 나와도 맞아요. 최근에 말씀드렸죠. 코로나 바이러스 TF를 구성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나 프로젝트 팀. 자, 4번. 경영은 자유로운 시장 진입 가능성으로 경쟁에 노출되죠. 완전 경쟁. 경영 완전 경쟁 아닙니까? 근데 행정은 공공 서비스, 외교, 치안, 국방. 이게 대표적인 공공재입니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야? 독점이란 얘기죠. 맞죠? 이러한 독점적 성격 때문에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뭐라고 한다? 엑스비효율성. 엑스트라 이니피션시. 내일 자세히 배울 거예요. 엑스비효율성에 대해서. 정보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행정과 경영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2장 국가의 개념과 기능 변화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